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5월 취업자 수는 2,732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2월과 3월에는 취업자 수가 각각 26만 3천 명, 25만 명이 각각 늘어 20만 명을 넘긴 뒤 4월에는 17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살 이상에서 35만 4천 명이 는 것을 비롯해서 50대와 20대에서 각각 증가했지만 40대는 17만 7천 명, 30대는 7만 3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감소했습니다. 5월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 4천 명 늘어난 114만 5천 명으로 나타나서 5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5월 실업률은 4%로 1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가 사고 13일 만인 어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한국인 관광객 3명과 헝가리인 선장 등 4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4명은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 가라앉은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 작동이 시작되고 약 1시간쯤 뒤 헝가리 구조요원들이 조타실에서 헝가리인 선장 시신을 먼저 수습했습니다. 다시 구조요원들이 투입됐고 선미 쪽 갑판에서 선실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한국인 관광객 시신 3구가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된 뒤 1시간 반 만입니다. 수습된 시신 3구는 50대 여성, 30대 여성 그리고 최연소 실종자인 6살짜리 여자아이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허블레아니호 인양 과정에서 수습된 시신은 모두 4구. 수습된 실종자 신원까지 최종 확인되면서 이번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는 22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국인 관광객 실종자 4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헝가리 경찰은 인양 선박을 사고 현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섬으로 옮겼습니다. 추가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정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이후 2주 가까이 탕류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지선에 실린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인양된 사고 선박을 부다페스트에서 40km 떨어진 체펠 섬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곳에서 헝가리 선박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참여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헝가리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Csepel-szigeten a szabad kikötőbe fogjuk szállítani, ott folyik tovább a szemle szakértők bevonásával. 이에 따라 진흙더미와 여러 장애물들로 잔뜩 뒤엉켜 있는 선체 내부에 대한 추가 수색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경찰청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가 부다페스트에 다시 들어오자 증거 수집을 위해 이미 한 차례 더 조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바이킹 시기노 선장에게 사고의 책임을 두고 조사 중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Rendőrfőkapitányság folytatja a nyomozást. Ban egy gyanúsított van a szállodahajó ukrán állampolgárságú hajós kapitánya. 하지만 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항해 일정을 소화하고 심지어 뱃머리에 생긴 충돌 흔적마저 도색해 지우는 등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 선박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헝가리 내무부는 사고 선박 인양이 모두 끝난 현재까지 4명이 실종 상태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인력은 물론 헬리콥터, 보트 등 수색 장비도 2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요 며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서 7월 상순에 해당하는 더위를 보이겠고요. 반면 동해는 낮 기온이 20도에 머물면서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다만 충청과 호남 내륙 지역은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방은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27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포항 22도, 강릉 23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토요일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경기와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되도록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와는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지 꼭 1년이 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꽉 막혀 있던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트는 신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이오와주 행사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던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받은 시점은 전날이라면서도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를 과시하며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도 재차 평가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And I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 that's going to be very positive. 북미 두 정상의 톱다운식 소통이 재개된 것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찾아 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다만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 김 위원장이 친서 외교의 시동을 다시 켜며 미국의 대화 손짓에 호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노이 정상회담 뒤 넉 달째 계속된 교착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이호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SNS로 추모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김정숙 여사도 애도의 표시로 예정됐던 콘서트 참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조문단이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을 포함해 조국 민정수석 등 수석급 이상 참모 12명입니다. 조문단은 영정 앞에 헌화하고 빈소를 지킨 이 여사의 두 아들에게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조의를 전달했습니다. 정말 그 대통령께서 활동하셨고 귀국하시는 대로 또 찾아뵙겠다고 감사합니다. 조문을 마친 뒤 조문단은 고인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고 거듭 추모했습니다. 여성운동의 선구자셨고 무엇보다 분단을 아파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북측 조문단 파견 가능성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측에 부고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만 설명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때도 북측에서 조문을 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들은 직후 SNS에 글을 올려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여사가 정치인 김대중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고 지켜준 우리 시대의 대표적 신앙인이자 민주주의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이희호 여사를 문병했던 김정숙 여사도 애도의 표시로 노르웨이에서 예정됐던 K-팝 콘서트 참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는 각계에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여사의 숨은 업적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엄혹한 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그 시련을 극복하는 삶을 사신 그 생애 정말로 존경의 염을 담아서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기까지 아주 동지적인 관계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게 이제 영면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 여러 가지 행사를 당에서 이렇게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시게 되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기셨던 그런 유지들을 저희들이 잘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드셔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평화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고 또 여성운동, 여성과 약자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미 국무부도 이희호 여사의 타계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이 여사가 생전의 방북 등을 통해 남북 간 대화를 촉진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가족과 한국민에게 이 여사의 별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길 원한다며 이 여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삶을 바쳤으며 남북 간 대화를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2달 넘게 이어가던 국회 파행을 멈추기 위한 합의문 조율에 근접했지만 또 막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의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최대 난제였던 합의 처리 문구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합의 처리 문구와 관련해 새로운 표현을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정부 여당에 자유한국당은 죄를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충실한 법안 논의를 위해 이번 달에 종료되는 특위를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문턱에서 특위 연장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정상화와 별개의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옳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일단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오늘쯤 합의문 도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밤사이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아서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새어나오고 있고 지상에서는 황급히 달려온 소방차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젯밤 9시 50분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19명이 한때 대피해야 했고 이 가운데 연기를 흡입한 주민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시 동춘동의 한 아파트 지상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승용차 2대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40분쯤엔 서울 종로 3가역 교차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차량이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택시 2대를 들이받아 차량 넉 대가 파손되고 택시 운전기사 등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종로 4가에서 종로 3가 방면의 교통이 한때 큰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충북 제천시 남천동의 한 약국으로 51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약국 안에는 약사와 손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면 주차를 하려던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시 전포동의 황령산 레포츠 공원의 한 체육센터 건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77살의 A씨가 내리막길에서 가속장치를 브레이크로 착각하면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은 전 남편의 존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고유정이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 교섭으로 재혼한 남편과 결혼 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이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유정이 체포 당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수법을 사전에 검색하고 졸피뎀을 구입한 것으로 미뤄봐 고유정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입니다. 정 사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이 지친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증거인멸 지시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 없이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증거인멸 지시한 거 인정하시나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이나 지분제매 보고됐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 사장은 과거 미래전략실에 이어 그룹 경영총괄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내부 회계 자료 등에 대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배경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작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잇따라 열린 그룹 수뇌부 회의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삼성 측은 분식회계와 콜옵션 재매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과 계열사 사장과의 통화, 그리고 지난해 5월 10일 이뤄진 회의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경영 사안을 논의했을 뿐 회계 처리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정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이 부회장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3명 등 삼성 관계자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어젯밤 11시 18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5.76도, 동경 129.1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9km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청와대 앞에서 법외 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 결의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평일 오후에 열리는 만큼 연가나 조퇴를 하고 참여하는 사실상 연가 투쟁 형식입니다. 전교조는 1,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고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과거 검찰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남북 관계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당정은 최근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미중 무역 갈등 대책과 남북 관계를 둘러싼 대북 식량 지원 방안,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를 아예 고쳐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놓고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는데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국민 공청회장. 초반에는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을 깎아주는 일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안을 적용하면 1,629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한 집 기준 한 달에 10,000원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가구에게 요금의 완화한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 지금 저도 1, 2, 3안 중에서 1안이 하지만 요금 할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폭넓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각자가 비용을 발생시킨 만큼 공정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의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 소액 주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거세게 항의하며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편다는데 저희 주주들은 반대합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의 경우 887만 가구의 요금이 할인되지만 현재 전기를 적게 써서 가장 낮은 요금만 내고 있는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월 평균 4천여 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3안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맞선 가운데 정부는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누진제 TF는 앞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하나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룹에 속한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계열사로 옮는 전이 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과 현대차, 미래에셋 등 통합감독 대상 7개 금융그룹 대표이사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감독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로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차량으로 1:1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진에어 노동조합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에어 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 전무의 경영 복귀 소식에 2천여 직원들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에어 사태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총수 일가에 배신감을 넘어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무가 진에어 지분 60%를 보유한 일대 주주인 한진칼 전무로 복귀한 것은 진에어를 다시 경영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9억 원 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신청 대상 조건 가운데 보유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9억 원 이하 항목과 1주택자 항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살 이상인 연령 제한도 만 60살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양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11일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날 에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총리를 기리는 국제 포럼에 참석해서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이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소폭 하락하며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전날보다 0.05% 하락한 26,048.5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03% 내린 2,885.72에 나스닥 지수도 0.01% 하락한 7,822.5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에는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미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심지어 총격전도 협상으로 끝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위협하며 중국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중국과의 합의는 미국이 제기하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의회가 오늘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또 한 번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홍콩 언론들은 홍콩의 의회인 입법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에 맞서서 제야단체 연합기구는 입법회 밖에서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국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EU와 영국이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융커 간의 조약이 아니라 영국과 EU 간 조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의회의 반대로 브렉시트 합의문이 승인되지 않아서 원래 지난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10월 말까지 연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나날이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은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강릉이 23도에 머물며 종일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남부 지역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남부 지역은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공기는 깨끗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은 28도, 대전도 28도, 대구와 광주 27도 선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초여름 더위 속에 토요일에는 강원과 충청, 영남 지역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도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